16번부터 24번까지의 문제를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번 문제입니다. A는 양수라고 주어져 있고요.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유리함수의 두 점근선과 직선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너비가 18이라고 합니다. 먼저 점근선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주어진 유리함수의 식을 보고 점근선 바로 구할 수 있죠. 점근선 어떻게 나옵니까? x는 마이너스 1하고 y는 a, 얘를 점근선으로 갖게 되죠. 점근선을 한번 좌표평면 위에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x축과 y축 그려준 다음에 x는 마 1, 한 이쯤에 있겠네요. 그리고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y는 a,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겠죠. 그리고 직선 y는 x도 그려줍니다. 직선, 다시 직선 y는 x도 그려주면 대략 이런 모양 되겠죠. 그러면 이 세 직선이 만나서 어떤 도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 직각삼각형의 너비가 얼마다? 이 너비가 18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삼각형의 너비를 구해봅시다. 이 교점의 좌표들을 먼저 다 구해야 되겠죠. 먼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직선 y는 x이고 그리고 y좌표가 a이므로 이 점의 좌표가 a,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x좌표하고 y좌표를 둘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a가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 밑에 있는 이 점의 좌표는 그렇죠. y는 x 위의 점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삼각형의 너비를 구해보겠습니다. 이 삼각형의 너비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오른쪽에 있는 이 점의 x좌표에서 뒤에 있는 점의 x좌표를 빼주면 되니까 a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 이 길이 어떻게 됩니까? 윗부분에 있는 이 점의 y좌표에서 아랫부분에 있는 이 점의 y좌표끼리 서로 빼주면 되죠. 그래서 얼마? 또 a 더하기 1이 길이가 되죠. 그래서 삼각형의 너비가 18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변에 2를 곱해주면은 a 플러스 1의 제곱이 18이 되므로 a는 얼마다? a는 양수이므로 a는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양수 a에 대하여 직선 x는 a하고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을 각각 a하고 b라고 하자. 그리고 가운데 문제들은 다 읽어보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두 점 AD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4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AD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A점의 좌표하고 D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겠죠. 먼저 A점의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A점의 좌표는 X는 A라는 직선하고 여기 있는 무리함수 y는 루트 x의 교점이니까 a, 루트 a가 되겠죠. 그 다음 b점의 좌표 구해보겠습니다. b점의 좌표는 a, 그렇죠. 루트 3a가 되죠. 왜냐하면 y는 루트 3x하고 만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b점의 y좌표가 루트 3a이므로 이 y좌표를 루트 3a라고 둘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루트 3a가 어느 점? C점의 y좌표도 되는 거죠. 그래서 C점의 y좌표가 얼마? 루트 3a가 되니까 x좌표는 뭐가 돼야 됩니까? 3a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직선이 x는 3a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D점의 x좌표가 뭐가 됩니까? D점의 x좌표가 3a니까 y좌표는 루트 9a가 되죠.
그럼 끝났습니다. AD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래서 AD의 기울기는 D점의 x좌표인 3a에서 a점의 x좌표 빼주고요. 그리고 D점의 y좌표 루트 9a는 3루트 a죠. 3루트 a에서 a점의 y좌표 루트 a를 빼주면은 얼마? 2a분의 2루트 a가 되고요. 2가 서로 약분이 돼서 a분의 루트 a가 되죠. 근데 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a분의 루트 a가 문제에서는 4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변 제곱해 보면은 a분의 1이 16분의 1이죠. 그래서 a는 16이 되는 것이죠. 네. 그다음 이제 18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8번 문제가 여러분 혼자 풀기에는 좀 까다로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고 점 P가 1,K라고 했습니다. 네, 문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직선 OP하고 F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중 원점이 아닌 점을 A라고. 네. 그리고 점 P를 지나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직선 L이라고 합니다. 점 P를 지나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직선을 L이라고 두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점을 BC라고 했는데 그 다음 삼각형 PBA의 너비를 S1, PBA 네, 여기 보이는 이 작은 삼각형의 너비를 S1 그리고 삼각형 PCO의 너비를 S2라고 하면은 큰 삼각형이 작은 삼각형의 너비의 2배라는 거죠. 이 삼각형은 이 작은 삼각형의 너비의 2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어보고 있는 거는 10K제곱, 즉 K의 값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 P점의 좌표가 1,K죠. 근데 유리함수 한번 잘 보세요. 유리함수는 지금 fx는 x-1분의 k 더하기 k죠. 그럼 이 P점이 뭘 뜻합니까? P점. 자, 유리함수식 보면은 x-1분의 k 플러스 k 즉 1,k는 뭡니까? 두 정근선의 교점이 되죠. 이 주어진 유리함수는 정근선이 뭡니까? 정근선이 x는 1가 y는 k가 정근선이죠. 이 두 정근선의 교점이 바로 P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이 P라는 점의 기준으로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서로 대칭인 모양이죠. 네, 엄청 큰 힌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P점의 기준으로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대칭인데 먼저 이 만나는 점, 이 점을 Q라고 일단 둘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PQ의 길이하고 PB의 길이가 서로 똑같죠. 왜냐하면 유리함수는 P점에 대하여 대칭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 PO의 길이하고 PA의 길이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P점을 기준으로 유리함수는 서로 대칭이기 때문이에요. 네,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그래서 제가 뭘 구해볼 거냐면 이 Q점의 좌표를 구할 건데요. Q점의 좌표를 A, B라고 두겠습니다. Q점의 좌표를 A, B라고 하고 Q점의 좌표를 구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Q점에서 X축의 이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보세요. 이렇게 수직으로 한번 내려보세요. 만나는 점을 H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 QH의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비교해 보세요. 서로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이거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하나 더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삼각형 PBA의 너비는 이 삼각형의 너비의 2분의 1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런데 O점하고 Q점을 한번 연결해 보시면 자, 서로
합동인 두 삼각형 보이십니까? 이 삼각형 PQO하고 PBA가 서로 합동이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PQ 길이 PB 길이 같고 AP 길이하고 PO 길이 같고 막 꼭지각이 서로 같잖아요. 그러므로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인 삼각형이 됩니다. 뭐 여기다 적을까요? 삼각형 PQO는 삼각형 PBA하고 합동이다. 그래서 합동이면 뭐가 됩니까? 넓이가 서로 같죠. 그래서 삼각형 PBA의 넓이 여기가 S1이었다면은 QO의 넓이 또한 S1이죠. 네,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그리고 이 큰 삼각형이 작은 삼각형의 넓이의 2배라고 하였으므로 또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있는 COQ 이거의 넓이가 그렇죠. S1이 돼야지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ES1이고 여기가 S1이 되면 넓이가 이렇게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작은 삼각형 이 COQ하고 OQP가 서로 넓이가 같잖아요. 그렇죠? 서로 넓이가 같으므로 PQ의 길이하고 CQ의 길이도 서로 같아지겠죠. 맞나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야지 어차피 같은 높이를 공유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CQ하고 PQ의 길이가 같아야 넓이가 같아질 거이므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서로 같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그래서 이 CQ의 길이하고 PQ의 길이가 같으므로 한번 잘 보세요. 이 직각삼각형하고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이 서로 닮음이죠. 닮은 비가 1대 2가 되는 거죠. 자,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넓이 비가 아니고 닮은 비가 1대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P점의 좌표가 1,K라는 거는 여기 이 부분의 높이가 K라는 거죠. 자, 여기 높이가 K면 이 QH의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네, 그렇죠. 2분의 1인 2분의 K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QH의 길이가 2분의 K가 되어야 되므로 Q점의 Y좌표가 2분의 K가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Q점의 좌표는 A, 뭐 2분의 K라고 될 수 있죠. 네, 일단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그 다음에 이 Q점의 A, X좌표, 즉 A를 한번 구해 볼 겁니다. 이 A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Q점의 Y좌표가 2분의 K이므로 유리함수 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자, 이 Q점은 좀 적을게요. Q점은 fx 위의 점이므로 fx 위의 점이므로 네, 대입을 합니다. 2분의 k는 fx 대신에 2분의 k 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x 대신에 a 대입하면 되죠. a마 1분의 k 플러스 k가 성립을 하죠. 그리고 k를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주면요. 마이너스 2분의 k가 어떻게 됩니까? a 마이너스 1분의 k가 되죠. 그러므로 k는 얼마입니까? a는 얼마죠? a는 마이너스 1이더라. 그러므로 Q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2분의 k가 됩니다. Q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2분의 k가 돼요. 여기는 그림 다시 한번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Q점의 X좌표가 뭐다? Q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 네. 그래서 Q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면 이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이 길이가 1이 되는 거죠. Q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므로 여기의 길이가 1입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여기 있는 이만큼의 길이가 네, 여기 h를 지우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요, 여기 있는 이만큼의 길이가 2가 되죠. 맞나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 이만큼의 길이도 2가 돼야 되죠. 네, 따라오십니까? 자,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의 닮은 비가 1대 2가 돼야 되므로 길이비가 1대 2가 돼야 돼서 여기 길이도 2가 돼야 되죠. 그러면 C점의 좌표가 뭡니까? 이 C점의 좌표. 여기 있는 C점의 좌표는 네, 이만큼이 마이너스 1,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거기서 이만큼 더 가니까 C점의 좌표는 그렇죠, 마이너스 3,0이 되죠. 자,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C점의 좌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해 볼 건데요. 직선 L은 결국에 구하고자 하는 게 직선 CP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죠. 직선 CP의 방정식이 결국 직선 L의 방정식이 될 겁니다. 그러면 먼저 기울기 먼저 구하겠네요. C점을 알고 P점을 아니까 기울기 P점의 X좌표 1 빼기 마이너스 3분의 K 마이너스 0. 기울기는 4분의 K가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4분의 K이고 지나는 한 점 C점 마이너스 3,0의 지남으로 직선 L의 방정식은 Y는 4분의 K에 X 플러스 3이 되죠. 양변에 4를 곱해서 일반형으로 고쳐보겠습니다. 그러면 kx 빼기 4y 더하기 3k는 0. 얘가 직선 L의 방정식입니다. 제가 직선 L의 방정식을 왜 구했겠습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아직 하나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건을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점 P를 지나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직선이 L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L의 방정식으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가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원점과 0,0과 L 사이의 거리, 이거의 거리가 1이 되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1이 돼야 되고 원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을 해주시면요, k제곱 더하기 16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 여기다가 0,0을 대입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절대값 3k 얘가 1이 돼야 되죠. 양변 제곱을 해주면은 1은 k제곱 더하기 16분의 9k제곱이 되고요. 여기에서 8k제곱이 16이니까 k제곱은 2가 되네요. 끝났죠? 그러므로 10k제곱은 뭐다? 답은 20.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문제에서 사용되는 개념이 많고 한 번에 문제가 풀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에 걸쳐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꼼꼼하게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 반드시 한 번 더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 19번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다음 함수 y는 fx의 그래프는 곡선 y는 마 x분의 2를 평행 이동한 것이고 얘를 평행 이동하였고 그 다음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고 정보들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fx의 정의역이 마이너스 2를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fx라는 거는
주어진 직선 y는 마 x분의 1을 뭐 x축으로 a만큼 그리고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였다고 일단 둡시다. 뭐 어쨌든 평행 이동하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fx는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고 그 다음 정의역이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모든 실수입니다. 그럼 정의역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만 제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a 값이 뭡니까? a가 마이너스 2가 돼서 fx는 마 x 더하기 2분의 2 플러스 b 뭐 이렇게 주어졌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b만 구하면 되는데 b를 구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이용하지 않은 조건 fx가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얘를 이용하면은 이제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fx의 정근선을 한번 구해보면은 정근선은 x는 마 2하고 y는 b고 두 정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2, b입니다. 그리고 fx가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여기 있는 마이너스 2, b가 y는 x 위에 점이 돼야 되겠죠. 즉 두 정근선의 교점이 직선 y는 x 위에 점이 돼야 되므로 b가 뭐가 돼야 됩니까? b도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됩니다. 끝났죠? 그러므로 f4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이므로 마이너스 3분의 7 마이너스 3분의 7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A, B, B, C, CD의 길이가 2이고 AD의 길이가 3인 등변 사다리 꼴에서 선분 BC 위의 점을 움직이는 점은 2라고 하였습니다. 움직이는 점이라고 하였고요. 그리고 AE하고 직선 CD의 교점을 F, 이 점 F라고 하였고 C하고 이 점의 사이의 거리를 X 그리고 X의 범위는 0부터 2 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C점과 F 사이의 거리를 fx라고 하였을 때 y는 fx의 그래프의 모양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이 점은 움직이는데 이 C의 길이가 x라고 하였죠. 그리고 x의 범위는 0부터 2까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E가 여기 C점에서 시작하여서 B점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죠. 이때 이 fx의 길이의 변화를 한번 구해보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식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 닮음인 두 삼각형 한번 보세요. 삼각형 FEC하고 FAD가 서로 닮음이죠. 문제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각형 FCE하고 삼각형 FDA가 서로 닮음이므로 식을 세워보면 되겠죠. 이 CF의 길이 대 CE의 길이는 DF의 길이 대 DA가 성립을 하죠. 즉 fx 대 x는 fx 더하기 2 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줍니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xfx 더하기 2x는 3fx가 되고요. 3fx 좌변으로 이항하고 2x를 우변으로 이항을 한 다음에 fx로 묶어내면은 바로 함산하겠습니다. fx 곱하기 x-3은 마 2x가 되죠. 양변을 x 빼기 3으로 나누어 줍니다. x의 범위가 0과 2 사이이므로
x-3 얘는 절대 0이 될 수 없으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고 얘 모양을 정리해 주겠습니다. x 빼기 3분의 마이너스 2 곱하기 x 빼기 3 상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6이 오면 되고요. 정리하면은 x 마이너스 3분의 6 마 2가 되죠. 그리고 x의 범위는 0부터 2 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정의역을 0과 2 사이로 제한하여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정근선 뭡니까? x는 3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랑 여기 그려지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이쪽이랑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정의역이 0과 2 사이이므로 이런 부분은 그릴 필요가 없고 x는 0부터 2 사이 부분만 그리면 되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기 위해서 fx가 어느 점을 지나는지 x가 0일 때 y값, 즉 f0의 값을 구해보면 f0은 0이죠. 그러므로 원점을 지나고요. 그 다음 끝점 f2를 구해보면 f2는 4죠. 그래서 뭐 2,4를 지나게 됩니다. 2,4. 그래서 0과 2 사이 이쪽 부분만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정의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뭐 사실 그릴 필요 없죠. 이쪽 부분도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개형은 이런 모양. 원점을 지나고 정의역에서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이 되니까 주어진 보기는 1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 21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좌표평면 위에 두 곡선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일단 기억 한번 보세요. 두 곡선은 원점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다. 자, 주어진 두 곡선, 이 첫 번째 곡선을 1번 곡선이라고 할 거고요. 이 뒤에 있는 곡선을 2번 곡선이라고 할 겁니다. 서로 원점에 대하여 어떻습니까? 대칭이죠. x 대신에 마이너스 대입하였고 y 대신에 마이너스 대입하였죠.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므로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두 곡선은 원점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그 다음 니은 k가 0보다 작을 때 두 곡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k가 0보다 작을 때 두 곡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 한번 그려봐야죠. 네. 일단 얘를 좀 더 예쁘게 모양을 좀 정리해 볼 건데요. 먼저 1번 직선은 y는 마이너스 루트 k로 묶어주세요. k 곱하기 x 더하기 2 플러스 4가 되고요. 그 다음 2번 직선도 이 근호 안을 k로 묶어주세요. 마이너스 k로 묶을까요? 마이너스 k로 묶어주면은 네,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죠. 그러면 이 1번 직선하고 2번 직선이 지나는 점이 있죠. 1번 직선은 항상 마이너스 2,4를 지나고 2번 직선은 2, 마이너스 4를 지나죠. 그러면 k가 0보다 작을 때 그래프 개형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K가 0보다 작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1번 직선 그릴 건데요. K가 0보다 작으므로 K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근호 안에는 어떤 수가 들어가야 됩니까? 근호 안은 무조건 양수가 들어가야 되죠.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들어가야 돼. 근데 K가 0보다 작아. K가 0보다 작을 때 K 곱하기 X 더하기 2가 0보다 작으려면은 정의역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일단 1번 직선은 마이너스 2,4는 반드시 지나고 정의역이 어떻게 돼야 되죠? 네, K가 0보다 작으면은 이 뒤에 있는 X 더하기 2도 0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음수 곱하기 음수 곱해서 양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뭐 0일 때도 되고요. 그래서 정의역이 X 더하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이쪽에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개형 생각해 보시면요. 뭐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이 되겠죠. 맞나요?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이 점을 시작해서 점점 감소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이게 1번 직선이었고요. 1번 곡선이었고요. 그 다음 2번 무리함수 그래프 생각해 보겠습니다. K가 0보다 작다라고 하였으므로 이 앞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 K는 0보다 크죠. K가 0보다 작으므로 마이너스 K는 0보다 크다. 그래서 정의역 근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서는 x-2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므로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 2번 무리함수의 정의역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지나는 점인 뭐 2, 마이너스 4라는 점은 반드시 일단 지나야 되고요. 어디에 그려집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이쪽에 그려질 거고 그 다음 앞에 마이너스가 원래 없었죠? 네.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안 붙어 있으므로 증가하는 모양이니까 뭐 대략 이런 모양을 그려주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얘가 2번.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1번 무리함수, 2번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서로 만나지 않는다. 절대 만날 수 없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디귿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귿 읽어보시면요. 두 곡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의 최대값은 16이다. 서로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 K가 0보다 작으면 만날 수 없죠. 그리고 K가 0이어도 서로 만날 수 없죠. 왜냐하면 만약에 K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K가 0이면 1번씩은 어떻게 돼요? Y는 4. 그 다음 2번은 K 대신 0 대입해 보세요. Y는 마이너스 4. 얘는 X축에 서로 평행한 직선이고 서로 만날 수 없죠. K가 0이어도 서로 만나지 않고요. 그래서 K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K는 0보다 작을 때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서로 일단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K가 0보다 작을 때 무리함수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가 0보다 작을 때 무리함수 그래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1번 K가 0보다 작아요. 위에서 생각했던 거랑 거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항상 지나는 점은 어떤 점은 무조건 지나야 된다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2,4는 반드시 지나야 되고요. 그 다음 정의역을 생각해 볼 건데요. K가 0보다 작아요. 여기는 K가 0보다 작아. 잠시만요. K가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았죠. 그래서 K는 0보다 작은 게 아니라 K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일단 K가
0보다 여기 k가 0보다 크면은 x 더하기 2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래서 1번 생각해 보면은 x 더하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두 개 서로 곱했을 때 근호안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는 마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정의역이 이쪽이죠. 맞나요? 그래서 그래프 어떤 모양으로 그려질까요?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점점 내려가는 대략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려보면은 뭐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대략적으로 그렸는데요. 그 다음 이제 2번 두 번째 있는 이 무리함수 그래프 생각해 보세요. 일단 k가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k는 0보다 작겠죠. 마이너스 k는 0보다 작고 정의역을 생각해 줘야 합니다.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으니까 근호안이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서는 x 빼기 2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2번 얘는 x-2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서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나는 쪽은 2,-4라는 점은 반드시 지나고요. 얘가 1번이었고 그래서 이 점을 지나면서 그래프 모양 어떻게 됩니까? 정의역은 2보다 작거나 같은 이쪽이고 여기 앞에 양수이므로 그래프 모양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모양 계략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가겠네요. 2번. 그리고 두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서로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모양이 돼야 합니다.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어쨌든 원점에 대칭이 되게 그려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두 점에서 의도적으로 만나게 그렸지만 항상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고 보장은 할 수 없죠.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프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얘도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서로 안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만나도록 하는 k의 최대값 어디에 존재하게 될까요? 네, 떠오르십니까? 자, 먼저 1번 1번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그려지면서 콤마 마이너스를 지나고 그리고 이 두 번째 2번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마이너스 2,4를 지날 때 그때 k가 최대값을 갖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쪽에서 만날 때는 k 값이 점점 작아지겠죠. 이 끝점 이 2번의 무리함수 그래프가 여기 마이너스 2,4를 지나고 1번의 무리함수 그래프가 2,-4를 지날 때 그때 k가 최대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무리함수의 그래프인 y는 마이너스 루트 k의 x 플러스 2 더하기 4 이거가 2,-4를 지날 때 그때 k의 최대값을 갖는다. 지날 때가 뭐 k의 최대값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2,-4를 대입을 해주면은 이제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y 대신 마이너스 4 대입하고 x 대신 2 대입하면은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은 k는 16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그러한 설명이 되겠죠. 근데 21번도 좀 까다롭긴 하였지만 그래도 그래프 개형까지 생각해보는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21번 문제도 좋은 문제니까 한번 꼼꼼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2번 문제는 갑자기 난이도가 확 떨어졌죠.
주어진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9,a를 지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런 무리함수의 식은 얘죠. 그 다음 이거가 9,a를 지납니다. 그래서 9,a를 대입하면은 a-3이 루트 16이므로 a는 얼마입니까? a는 7이 되겠죠. 22번의 답은 7이고요. 그 다음 2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무리함수 식이 두 개가 주어져 있죠. y는 루트 x하고 y는 2루트 x 이렇게 두 개가 주어져 있고요. 만나는 점 b하고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조건에서 삼각형 ACB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였을 때 ACB의 너비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죠. 일단 이 직선 x축의 수직인 이 직선의 방정식을 x는 a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의 x좌표가 a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C점의 좌표를 a, 루트 a라고 두면 되는 거고요. A점의 좌표를 a, 2 루트 a라고 두면 되겠죠.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2 루트 a가 되죠. 여기가 2 루트 a고 B점의 x좌표는 뭔지 모르겠지만 y좌표가 2 루트 a가 됩니다. 그런데 이 B점은 y는 루트 x 위의 점이죠. 그래서 x좌표가 뭐가 돼야지 y좌표가 2 루트 a가 됩니까? 네, 그렇죠. x좌표가 4a가 돼야지 여기 x 대신에 4a를 대입해야 2 루트 a가 튀어나오게 되죠. 네,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였으므로 AB의 길이하고 어느의 길이 AC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AB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B점의 X좌표에서 A점의 X좌표를 뺀 게 AB의 길이죠. 즉 3A는 AC의 길이는 A점의 Y좌표에서 C점의 Y좌표를 빼면 되니까 루트 A가 됩니다. 그래서 양변 제곱하면은 9a의 제곱은 a가 되고 9a 제곱 마이너스 a는 0이 되므로 a가 뭐가 나오게 됩니까? a는 9분의 1이 되죠.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습니까? 삼각형 ACB의 너비를 구하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ACB의 너비는 2분의 1 곱하기 AB의 길이 곱하기 AC의 길인데 그냥 AB의 제곱이라고 하면 되죠. 왜냐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9A의 제곱이고요. 얘는 2분의 9 곱하기 9분의 1의 제곱이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18분의 1. 그래서 삼각형의 너비는 18분의 1이 됩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문제 24번 풀겠습니다. 주어진 무리함수의 그래프의 정근선이 두 직선 x는 a하고 y는 b일 때 f 인버스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문제 어렵지 않죠? 일단 정근선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정근선은 x는 1,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 그리고 y 이퀄 4, 여기 계수 x의 계수분의 분모의 x의 계수 1분의 분자의 x의 계수 4. 그래서 두 정근선은 x는 1하고 y는 4입니다. 그래서 a는 1이고 b는 4이므로 f 인버스 5의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f 인버스 5를 k라고 둡시다. 이거를 k라. 그러면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fk는 5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x 대신에 k 대입해 보세요. k 마 1분의 4k
플러스 9가 5가 돼야 되는 거죠. 방정식 풀어주면 됩니다. 양변에 k-1을 곱해주면 5k-5가 4k 플러스 9하고 같고, 이항하고 이항하면 k는 14가 되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